홍길동과 성춘향. 근대 이전의 사회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급사회였고 신분사회였다. 신분사회란 태생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회를 말한다. 귀족은 귀족을 낳고 서민은 서민을 낳는다. 그러기에 귀족과 서민으로 대별되는 사회였다고 할 것이다. 조선조 시대의 우리 사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족 계급으로서 양반과 서민계층으로 대별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중간계층으로 중인이 있고 하류층으로 상민과 노비가 있었던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계층으로 신분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엄격하게 부계 중심의 신분사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서울에게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부계가 아무리 높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서울의 경우에는 부계의 계층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모계의 계층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첩이나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계가 아무리 출중한 양반이라 하더라도 천민 취급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노비 태생인 얼자는 서저보다도 못한 계층으로 전락해야 했다고 보여진다.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른 부친을 부친이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이 말은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가 한 말이다. 홍길동은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역사상의 실존 인물이기도 하다. 연산군 시대의 도적대의 두력 노릇을 하다가 관원에 붙잡혀 죽은 사람의 이야기다. 그의 출신 성부는 홍판서의 아들이었으나 천비인 춘섬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양반이 되지 못하고 천민 대접밖에는 받을 수 없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 서럽기는 춘향전에 나오는 성춘향도 마찬가지다. 춘향은 남원부사 어택이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천기다. 부사에 따르면서도 어미가 기생이기에 양반이 되지 못하고 그 역시 기생이 되고 말았다. 기생이 된 춘향 역시 춘향전에서 홍길동과 같은 아픔을 겪는다. 새로 부임한 변사또가 수청들 것을 강요하면서 호령이다. 너 같은 창기배에게 정절이 무엇인다. 국왕은 전송하고 신관사또 영접함이 법전에 당연하고 사례에도 당당컨을 고의한 말 내지 말라. 너희 같은 천기배가 충렬이자 왜 있으리. 이때 춘향이 하 기가 막혀 천천히 어쩌오되 추교 열려 상하있소. 천기이기는 하지만 그 의기가 대단하다. 춘향이가 실존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허구라 하더라도 천민에게 가해지는 종모법에 따라 양반의 자식이면서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의 아픔을 밝혀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사연을 염두에 두고 홍길동과 성춘향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혼외자녀라는 점이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간의 소생이 아니라는 얘기다. 혼외자녀하면 또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에 관한 얘기다. 남의 혼외 아들 문제를 놓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온통 무슨 음모론과 혼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세상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문득 우리는 아직도 종모법에 따라 자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최 총장이 혼외로 아들을 두었느냐 아니냐만 따진다면 정작 그 아들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가 몹시도 궁금하여서다. 분명히 그 아들은 그 어미의 얘기에 의하면 최 총장의 소생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최 총장의 아들로 자랐다. 어미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으로 이 나라의 검찰총장이다. 모든 이들이 우러러 받드는 분으로 누구나 본받을 분이란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 얼마나 훌륭한 가문인지도 너는 알아야 한다. 조상 중에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재상 최재공이라는 분도 있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너는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 당장은 아버지가 보고 싶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형편이 못 되지만 앞으로 형편이 피이면 떳떳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죽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최동욱 총장이야. 뭐라고 하건 아들은 그렇게 자랐다. 훌륭한 아버지 최동욱을 본받으면서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커왔을 것이다. 그런데 벼랑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소문이 이상하다. 이상한 소문을 들은 그 아들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을까? 소녀는 분명히 지금 혹독한 정신적 위기에 놓여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가혹한 시련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왜 우리 아버지를 쓸데없이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한번 우리 아버지면 영원히 우리 아버지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바뀌겠어? 어제의 아버지와 오늘의 우리 아버지가
다를 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홍의 아들은 아들 아닌가?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 이름은 최동욱이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외칠 거야. 엄마가 그랬거든. 엄마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참 이상해. 왜 엄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니라고 말할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아버지도 그렇지. 왜 떳떳하게 나를 보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지?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면 무슨 벌 받나? 어른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혼의 아들이네 아니네 하고 정치적 음모가 있네 없네로 싸움질만 한다. 어른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최동욱의 아들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홍길동만의 곡성은 아닐 듯 싶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